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 요거 좀 해설 강의는 뭐 많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쌤이 여러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좀 드리고자. 물론 경각심이 충분히 있는 친구들도 다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딱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 절반을 끝낸 상태잖아. 고1, 고2, 2학기를 맞이하고 있는 여름방학을 앞둔 이 상황에서 기말고사도 끝났고 지금 또 시험기간 끝나다 보니까 휴식자들도 되게 많아. 사실 다 같이 앉아가지고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뭐 개인 사정이니까 일단은 뭐 어쨌든 수고들 많으셨고 일단은 첫째는 겁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겁을 먹으셨으면 좋겠어. 이게 또 그냥 한번 이렇게 풀고 지나가는 시험으로는 절대 안 보셨으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시험으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 풀다 보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잘 풀고 계신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혹시라도 좀 실전에 대해서 감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총 45문항이죠. 쌤이 이제 상문제, 중문제, 하문제로 좀 나눠봤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보편적인 문제들. 상문제는 무조건 거의 다 대부분의 경우 3점짜리 배점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중문제 정도는 3점짜리일 때도 2점짜리일 때도 있는 문제들 그리고 하문제는 당연히 뭐야 3점짜리인 적이 없던 문제들 이런 것도 아니 물론 듣기평가에는 3점짜리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뭐다? 하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여기서 개념의 하는 물론 문제풀이의 쉬움도 있겠지만 점수 확보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출제했을 때 여기에선 니네가 점수를 얻어가라고 하는 최소 점수가 57점입니다. 오케이? 느낌평가는 뭐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17문제에 2점짜리, 3점짜리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독해도 역시 2점짜리, 3점짜리예요. 그러면 26분, 듣기평가 러닝타임이 26분이거든? 근데 니네가 전략적으로 시그널 음악 나올 때 푸는 뭐 18, 19, 20이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 푸시는 친구들은 뭐 도표 일치부 일치나 안내문 일치부 일치 요 정도는 이제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것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기 하면서 요 7문제, 내년 3학년 때까지는 요 7문제 정도는 조금 끝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쌤이 목표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어가 항상 등한시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니네가 이 정도 하고 있어?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니까 유지해.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배양을 해. cultivate 해. 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쌤이. 오케이? 이 시점쯤에. 이 시점에서도 어영부영 처음부터 18번, 뭐 상관없습니다. 18번부터 45번까지 듣기 끝나고 차례대로 푼다면 당연히 시간은 뻑적지근할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풀이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듣기는 무조건 37점입니다. 그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요. 밑에 10문제도 마찬가지로 18, 19, 20.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호에서 말하는 게 목적, 심경 추론, 뭐 지층 추론이 나올 때도 있지만 오늘은 주장 문제로 나왔을 거야. 그리고 도표 일치불일치, 내용 일치불일치, 안내문 일치불일치, 그 다음에 장문 독해. 이 장문 독해도 길기만 길었지 막상 우리가 시간 없을 때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얘는 스토리텔링인데 풀만은 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다 보니까 이 시간도 없고 양도 많다 보니까 어영부영 돼서 끝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점수를 확보해야 될 구간이니까 최소 중위권 친구들은 난 여기서부터 먼저 끝내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 듣기 평가하는 동안 18, 19, 20 정도까지밖에 끝내지 못한다면 그 다음 듣기 끝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도표부터 그 다음에 장문 독해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쌤이 이제 큰 종이가 없어서 일단 A4로 여러분께 드렸지만 실제 문제는 이제 시그널 음악 나올 때 뭐 많이 보셔서 아실 거야.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한 장만 이렇게 넘기면 18, 19, 2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신다면 한 장도 넘기시면 반 접으시면 여기 이제 도표나 내용 일치불일치 안내면 일치불일치까지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듣기 하면서도 그러니까 어찌됐든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듣기에서 근데 듣기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돼 있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잘 듣기 평가 웬만해서 안 틀리는 친구들 오케이? 이런 친구들은 여기까지는 한번 연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듣기 끝나고 여기서부터 끝낸다면 사실 그 다음이 이제 중문제거든. 중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축적 의미추론, 요지, 주제, 제목 뭐 이렇게 나왔을 거고 3점짜리가 있는 경우는 요 21, 24가 가끔 3점짜리가 나옵니다. 제목 문제에서. 함축적 의미추론이다. 그리고 어법어휘에서 둘 중 하나에 한 3점짜리 하나 나오죠. 그죠? 그리고 31, 32 보통 다 2점짜리로 나옵니다. 근데 간혹 가다 이제 3점짜리가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32번입니다. 35나 40, 40은 요약문 완성인데 요약문 완성도 3점짜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요거 35번 같은 경우는 연결사 추론. 요즘 연결사 추론이 잘 안 나와. 어디서 나오냐면 42번에 빈칸을 뚫어놓고 앞뒤 그 연결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조차도 안 냈습니다. 오늘 시험은. 그래서 얘는 아마 무관한 문장 찾기로 나왔을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어휘 추론으로 나왔을 겁니다. 41번도 2점짜리로 보통 많이 나오죠. 제목 문제로서. 그렇지? 그러니까 각 번호가 웬만하면 유형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혹시라도 번호를 딱 봤는데 유형이 떠오르지 않으시면 그것조차도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전개에 나가야 될 순서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중문제입니다. 그래서 2점짜리, 3점짜리 뭐 점수 폭은 한 20, 최소 22에서 26점 정도가 포진되어 있으니까 아까 57점 하 문제만 다 맞아도 우리가 4등급에 가까운 5등급은 기반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5등급부터 5등급 이하라고 그냥. 왜 5등급 이하는 솔직히 진짜 단어 좀 제대로 많이 외우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문제까지도 다 맞는다라고 하면 2등급부터 시작하는 거야. 80점부터. 맞죠? 그러니까 맥시멈도 아니야. 아까 57점 다 맞고 요거 23점만 맞아도 80점입니다. 그죠? 23점만 아니 이 이상이지 사실 요 중간 표준으로 봤을 때 요 한 24점? 그지? 24점이 딱 중간이니까 그러면 82점 초반대는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거기다가 여기 상문제도 맞춰주신다? 보통 우리가 빈칸 추론 맥 뒷부분은 3점, 3점. 오늘도 그랬지만 뭐 아닌 경우도 가끔 있지만 얘는 오히려 3점일 때가 더 많죠. 그죠? 3점인 경우가 더 많고. 우리가 순서 추론이나 문장 삽입. 그죠? 순서 삽입은 둘 중 하나가 3점짜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2번도 우리가 3점짜리인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10에서 12점 정도. 10점인 경우는 없죠. 5문제가. 보통 11, 12점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합산을 해봤을 때 한 16에서 18점 정도. 해서 대충 계산하면 한 100점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푸셔야 된다는 게 중위권 친구들은 따져보자고. 우리가 처음부터 푸는 것도 괜찮은데 점수 확보를 우선시해서 봤을 때 어차피 33, 34 이 상문제들이 집중해도 틀리고 집중 안 해도 맞거나 틀리고 집중해도 맞거나 틀리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답률이 5대 5라면 우리가 정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구간을 먼저 공략을 하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중위권 친구들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위권은 3, 4, 5 그치? 3, 4, 5등급 중위, 중하위권 친구들. 그래서 점수 확보를 우선시 하시고요. 저 유형부터 먼저 연습해야 되겠죠. 이번 여름방학 때. 그치? 두 번째로는 뭐겠어? 당연히 중문제입니다. 그렇죠? 대입 파악 똑바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치? 어법어휘 실수 없게끔, 오케이? 관리 꾸준히 해두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그 연습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들은 이제 빈칸 순서 삽입,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유형들, 그치? 이런 것들. 그리고 장문 독해 관리도 꾸준히 해두셔야 되겠고, 이번 여름방학 때도 쌤이 유형별로 또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오늘 푼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야. 이거 24년 고3 3월,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여러분들이 보실 3월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출제를 합니다. 6월부터가 이제 평가원, 9월 평가원, 11월 수능을 보죠. 평가원은 1년에 딱 3번 고3들한테만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청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되게 평이하죠. 등급 퍼센티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1등급 4%, 2등급 그 후 11%, 그치? 그 후 7% 해서 11%, 23%, 4등급 40%. 그 밑에는 뭐. 그래서 1등급은 일단은 4%인데 그 이상 나왔으니까 이거 조금 쉽게 나온 거야. 그치? 상대적으로. 90점 이상자들이 8%나 된다는 얘기니까. 그 밑에 이제 또 8%가 대략 한 요 2등급 80점 이상이. 그러니까 도합 16% 정도가 이제 2등급 80점 이상자들이 나왔다는 거야. 괜찮게 낸 겁니다. 올해 3월도. 근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3년간 3월 모의고사를 좀 보시면 돼. 21, 22, 23년이거든? 1등급 퍼센티지 한번 보실래요? 3.6%, 12,000명. 3.6%, 3.4%. 진짜 잘 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어렵게 잘 낸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냈어. 이건 진짜 어렵게 내서 좀 변별력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건데, 얘는 변별력이 심하게 너무 과하게 간 건데, 투머치로. 얘는 4% 언저리 육박에 나오는 거니까 정말 잘 낸 건데, 작년 3월 봐봐. 2% 나왔습니다. 2%. 또 채 안 나왔습니다. 2%. 그러니까 우리가 4%가 1등급이라고 하는데 90점 이상자가 상대평가가 아니야, 얘들아. 상대평가. 상대평가라면 얘 한 90, 한 3.4점이 1등급이었을 거야. 오케이? 4%를 잘라내자면, 요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아무튼 90점 이상자들이 얼마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더불어서 이제 21년도 마찬가지로 11%가 기준인데 이때 너무 잘 냈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내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80점 이상자. 이게 평가원이 아니야, 얘들아. 교육청 문제야. 고3 3월 문제. 오케이? 그러니까 고2 11월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았던 6평을 한번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죠. 6월 평가원. 오늘 여러분들이 푼 문제입니다. 1등급 보세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고3 3월은 웃기진 않아. 고3 3월은 제 학생만 시험 본 겁니다. 그죠? 재수생 포함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제 수생 포함. 지금 여러분들이 푼 문제가 90점 이상자들이 1.5도 안 나왔어. 더불어서 2등급이 8% 나왔습니다. 8%. 그러니까 80점 이상자들이 8%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퍼센티지를 얘기하면 또 체감이 안 돼. 그래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한번 체감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90점 이상자가 이만큼, 80점 이상자가 이만큼이라는데, 여러분들 학교 한 학년 300명 기준으로 따져봅시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만 보냐고. 아니라고. 6평은 재수생도 보거든? 이번 역대 2024년 6월 모의평가 재수생 반영 비율이 35%라고 합니다. 35%. 그러니까 총 인원 대비 32%니까 총 인원 대비 35%면 총 인원이 약 400명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맞나요? 진짜 내가 계산한 거야. 저는 400명이 된다고 한다면 1.5%면 6명 아니야? 90점 이상자들이 300명 중에 6명 나온 거야. 8%는 38에 84, 32, 한 32명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80점 이상자들이 300명 중에서 10%도 안 나온 거야. 400명 중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영 비율을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 재학생 대 재수생이 65대 35로 6대 4야 이제 거의. 큰일 났어 이제. 6대 4까지 오게 되었어. 그럼 이제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옵션이라는 게 문화가 되고 있다는 거야.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거든? 한 7, 8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재수는 필수, 삼수는 옵션이 당연해지게 됐어. 근데 따지고 보자 이거야. 물론 1, 2등급 친구들한테는 글쎄 어떤 의미로 시험지가 다가왔을지 모르겠어. 오늘 봤던 시험지가. 근데 야 봐봐. 당연히 이 비율로 따지고 봤을 때 1, 2등급 비율이, 쌤 파란색으로 써서 잘 안 보이고, 1, 2등급 비율이 누가 더 많겠어? 재수생이 더 많아요, 사실. 재학생보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1.5% 6명 중에서 재수생이 더 많아. 3명 대 3명이라고 해도 비율로 따져보면 재수생이 35명 중에 3명인 거니까 더 많은 거야. 그치? 그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네들한테 재수를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재수 부추기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이 시점쯤에 왜 갑자기 PPT까지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거 6월 모의 평가 지금 오늘 본 건데 1.4% 인원이 뭐 요 정도 된다. 이거 8% 더해가지고 이제 9.47%, 그렇지? 요 정도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작년 6년 전부터 쭉 한번 퍼센티지를 얘기한 건데 한번 참고만 해보세요. 오늘 6월 본 겁니다. 미친 거예요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웠어. 36번 ACB 맞춘 사람. 나 ACB 맞췄다. 또 야, 용감쟁이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오늘 그러니까 오늘 풀이는 체감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이렇게 준비한 거고. 자, 아까 쌤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남은 시기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까지
선생님 고3도 있잖아요. 고3 3월부터 열심히 뭐 11월까지 수능까지 하면 되죠. 맞아요.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 영어 선생님으로서 참 말하기 참 진짜 비참한 이야기지만 고3 현실로 가게 되면 대부분 친구들 여기 이과들 되게 많으실 거고 문과가 상대적으로 적으실 텐데 문과든 이과든 어쨌든 수학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탐구도 이제 고3 되면 슬슬 겨울방학 때부터 좀 준비하다가 여름방학 때는 이제 탐구 베이스로 또 미친 듯이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단 말이야. 한 100일 정도 남겼을 때 7월 8월 초쯤 요쯤. 그래서 아무튼 이 고3 때 진짜 3월 고3 3월 내년 3월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고3 시작해서 가면은 타이틀은 사실 이때부터죠. 예비 고3 겨울방학 때부터 이름 붙이잖아요. 그치? 학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월 달에 가시면 수학과뿐만 아니라 국어는 또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 옛날에는 영수 했는데 그 시대도 이제 지나졌죠. 그렇죠? 국수 막 이러다가 영어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영어는 뭐 좀 하면 되겠지. 이 마인드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고3 때 돼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비중도를 얼마나 높이냐가 중요해. 쌤은 밸런스를 얘기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밸런스가 구경, 수탐, 2.5 대 2.5 대 2.5 대 2.5로 해서 10으로 맞춰. 이게 아니야. 이게 밸런스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경, 탐구를 하는데, 국수, 탐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는 최소한 2 정도는 맞춰 주셔야 2.5는 n분의 1은 안 되더라도 최소 1이나 2 정도 능력에 따라서 1이나 2 정도의 비중을 맞춰준 상태에서 수학과학 탐구의 이과 기준, 수학 탐구 기준에 좀 문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어도 여러분들이 놓지 않으셨다면 꾸준히 잘 해오셨다면 또 상관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고3 때게 되면 수학에 많이 치이실 거야 사실. 다 그래 거의 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했다가 이런 시험지에 아까 1.4%가 나온 거야. 1.47%, 8% 더해서 이제 9.4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1.47% 안에 들 수 있는 역량이 될까? 물론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90점 이상 내가 그때도 맞출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쌤은 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시점은 1, 2등급 한데도 물론 중요한 시기, 1, 2등급한테는 뭐 꾸준히 중요한 시기. 왜? 그 친구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왔으니까. 근데 편식하면서 국어 했다, 수학 했다, 수학만 했다, 국어 좀 했다, 영어 좀 했다 이렇게 좀 비중이 안 맞았던 친구들,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이 시점이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될 시점이 아닐까. 언제까지? 고3이 들어갈 때까지. 쌤은 그 생각에 지금 여름방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어나 뭐 구문해라, 독해 풀어라. 물론 이거 방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신 교육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쌤이 준비를 한 겁니다. 오케이? 무장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던 뭐부터? 단어부터. 그래서 쌤은 사실 여름방학부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학기 때는 사실 우리 또 내신에 치일 거 아니야? 생각해봐. 우리 2학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벌써. 그치? 그러니까 좀 공부하다 내신에 막 집중하다 좀 공부하다 내신 막 집중하니까 이제 방학이래. 2학기도 그런 시기일 거야. 그럼 내가 여름방학 때 뭔가 습관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내 몸속에 구축해 시켜놓지 않으면 그냥 또 어영부영 2학기가 흘러가다가 겨울방학 때 뭐 예비 고3이라니까 뭐 해볼까 했는데 막 문제가 눈에 안 들어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건 어휘력이 그만큼 쌓여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이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몸으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놓은 거고 그래서 나는 여름방학부터라고 쌤은 생각을 하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 구축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쌤이 간단하게 이제 등급별로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교재를 쌤이 서점 가서 좀 봐왔거든. 책 파는 거 절대 아니고요.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방학만 되면 애들이 이제 교재 추천을 먼저 이제 많이 추천을 받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PPT까지 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5등급 이하 친구들, 5등급이 몇 점이죠? 5등급? 50점대. 그치? 5등급 이하 친구들. 그러니까 50점대, 59점부터 그 밑에 친구들은 딴 거 필요 없어요. 단어 하셔야 돼요. 단어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단어. 근데 봐봐. 내가 이 다음에 3, 4등급 얘기할 거거든?
틀린 그림 찾아봐. 있어, 없어? 거의 없어. 그지? 그러니까 5등급이나 3, 4등급이나 결국은 뭐야? 단어야, 얘들아. 첫 번째가 단어. 근데 이게 조금, 이게 내가 그냥 글씨 크기만 좀 달라졌을 뿐, 뭐 달라진 건 없잖아. 3, 4등급이나 5등급이나. 그치? 3, 4등급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일단 똑같아요. 아까 5등급도 마찬가지고. 단어. 5등급도 똑같이 들으세요. 단어도 그렇고, 구문도 그렇고, 구문이 뭐야? 해석이야, 해석. 해석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정규 수업 시간에 구문에 다음 주부터 나갈 겁니다. 교재. 새 교재 나갈 거고. 고3 문장으로 돼 있는 거. 어법. 어법도 이제 중요한 거 많이 봤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학원 오래 다니신 친구들은 개념서 있잖아. 어법 끝. 버리시지만 마세요. 그거 개념서로 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문제풀이 하다가, 나 분사구문 틀렸네? 그럼 분사구문 파트 보고 개념 정리하시는 거야. 예습 풀어보시고. 하고 또 문제 풀고 뭐 이러는 건데. 독해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급별로 다르죠. 그렇죠? 단어는 쌤이 이제 책 소개는 아니고요. 이거 괜찮았다 하는 책이야. 이게 뭐냐면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뜯어먹는 영단 아마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아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뜯어먹는 영단은 1800이라는 단어가 내가 맨날 능률복화 어원편 맨날 이런 거 강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어원편은 좀 심화 과정이고 솔직히 그거 한 1, 2학년 때 미친 듯이 보면 진짜 도움이 되긴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 특화된 걸 공부해 시켜보자. 애들한테 좀 실용적일 수 있는 단어책을 한번 찾아보자 하다가 요 수능 기본편 요거를 보면 좋겠더라고. 수능 기본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데이 1, 2, 3로 돼 있는데 와이드 스프레드로 책을 이제 스프링 노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쫙 펴면 데이 1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옆에 뜻이 있고 그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도록 구나 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쓰임새, 아까 말했던 단어의 쓰임새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거 끝나면 뒤에 리뷰 테스트가 있어요. 리뷰 테스트가 있었고 A 파트는 뜻쓰기만 하는 거, B부터는 뭐 문장 적용할 수 있는 거 그거 진짜 도움이 되더라. 진짜 단어 공부하는데 그거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어. 그 한 단어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와 함께 파생될 수 있는 구나 절을 보면서 이게 독해력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야. 진짜. 한번 진짜 연습해 보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쌤이 절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구문은 이거 사실 3, 4등급에다가도 넣어놨지만 5등급 친구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구문회 하면서도 하겠지만 그거 따라가기 좀 힘든 친구들은 쌤이 그 맨날 그 인프라 수업할 때 했던 명동, 명형 해가지고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요 앞 뒤에 있는 건 부사, 전접 부분 해가면서 막 설명을 드렸던 덩어리들 있잖아. 그 덩어리들이 색깔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법 같은 블록 구문이라고 해서 그게 교재가 2개로 붙어 있었는데 하나는 문제 앞쪽에는 문장 가지고 문제풀이 하는 거고 뒤쪽에는 이게 레인보우 워크북이라고 해가지고 주어 덩어리, 동사 덩어리, 목적어 보어 덩어리, 부사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가 지어져 있더라고. 색깔로 입혀놨어. 레인보우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로 연습하시면서 해석 연습하는 거거든. 그래서 개인 공부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 2가지 쌤이 봤었고 요거보다 조금 난도 있는 교재를 원한다 싶으면 쌤이 찾아온 게 보카 클리어 그 다음에 해커스 보카 심화편 이 2가지 개인 단어 관리할 수 있는 거 다시 또 이따 물어보세요. 보카 클리어 해커스 보카 해서 뭐 보카 단어장은 꽤 좋은 게 요즘 많더라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단어를 더 추가하고 싶다. 수능편이라는 이름을 달린 단어장은 웬만큼 다 괜찮아요. 딱 폈을 때 한눈에 많이 들어오는 단어 2페이지 안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단어 다 직관적으로 보고 끝낼 수 있게. 그리고 그 예문은 꼭 보셔야 돼요. 진짜. 단어장마다 다 있어 근데. 그래서 수능편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장을 베이스로 그 단어 있고 단어 옆에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장은 뭐 이거 사실한 얘기 아니니까 개인 단어장으로라도 집에 뭐 몇 페이지 보다 만 거 있으면 그거 꼭 좀 활용하세요. 알겠지? 해석은 연습하시고 어법은 개념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집에 개념서는 다 있을 테니까 뭐 따로 구비하지 마세요. 근데 나 문제풀이로 감을 좀 읽고 싶지 않다 하는 친구들은 이건 좀 고민했어. 우리 중등부 때 여러분들 학원 좀 다니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중등 영문법 3,800제 들어본 적 있죠?
두꺼운 책. 그지? 학원에서 미친 듯이 했잖아, 숙제로. 그지? 그게 그대로 고등영문법 3,300장. 근데 책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나더라고. 근데, 아니,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어법 문제 내가 양치기로 해서 뭔가 익숙함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문제풀이용으로는. 양치기로는 좋아요. 근데 또 하나 또 뭐 있더라? 문장으로 마스터하는 고등영문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건 좀 얇은데 그것도 이제 꽤 문제양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따로 또 개인적으로 톡으로 물어보세요. 쌤이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이거 그대로 드릴게. 추가 교재랑 같이. 왜냐면 내가 또 너무 강조하면 책 파는 것 같으니까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직접 가서 내돈내산하고 내가 직접 보고 괜찮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예요. 독해는요, 쌤이랑 같이 하시면 되고 문제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줄게. 수천 문제 쌓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5등급부터 좀 말씀드릴게. 아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친구들한테 독해를 베이스로 해서 해야 될 건 뭐겠어? 당연히 하위권 친구들은 아까 5등급 이하 친구들은 뭐 해야 돼? 밑에 57점부터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57점 중에 37점인 듣기평가 연습 따로 하셔야 되겠고 더불어서 그 10문제, 2점짜리 10문제, 20점짜리 그치? 그거 틀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 플러스 뭐 해야 돼? 중짜리 문제도 해야 돼. 대입학, 함축적 의미추론, 영문법, 어휘, 문법 어휘, 빈칸 앞부분 31, 32 그리고 35, 40, 41번 이런 거 틀리지 않게끔 오케이? 확보를 하셔야 돼. 듣기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위권 친구들은 당연히 중문제, 상문제 같이 하셔야 돼. 그렇지? 틀리지 않기 위해서. 또 상위권 친구들은 이따 말씀드릴게. 듣기도 이제 말씀드릴게. 듣기 선생님 실수로 하나 틀렸어요. 이거 많이 틀린 거라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얘 17번까지는 틀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연음연상도 없고요. 너무 민망할 정도로 단어 발음이 너무 정확해. 오케이? 아까도 내가 흘려듣기로는 뭐 하나 있었는데 그 발음 안 해도 되는데 끝에 트 발음을 한 것까지 난 다 들었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싶을 정도로 발음을 할 정도니까 이거는 듣기 하나라도 틀리신 친구, 이상 틀리신 친구는 하세요. 하나 두 개 뭐 가끔씩 틀리신다 하는 친구들은 감만 잃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도 책 그냥 니네가 아무 데서 가서 기출 문제 모아놓은 듣기만 하세요. 알겠지?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3, 4등급 자주 틀리고 뭐 3등급 정도 되는데 다 맞는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듣기 같은 경우는 5등급 친구들 막 4, 5개씩, 5, 6개씩 막 틀리고 그러면 스크립트에서 이 하루에 3문제씩 일주일에 한 2번만 3문제 정도를 내가 좀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뭐라고 해. 막 서술하는 말이야. 서술 막 하고 일치불일치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좀 어려워. 대화도 없어. 막 그런 것들은 스크립트를 보고 다 해석하세요. 대화도 마찬가지고. 스크립트 보고 다 해석하고 뭔 말인지 알고 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5등급 친구들한테 6개 이상 틀리는 친구들한테는 문제 맞추는 거는 그 뒷전이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내용을 읽고 그걸 직접 들어봐야 돼. 스크립트 보면서. 그리고 안 보고 듣기. 하면은 진짜 수능 영어는 그냥 귀 금방 뚫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단어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 해석해보고 들어보기 한번 추천드립니다. 진짜 꼭 해보세요. 재수생들 재수했는데 막 3등급 찍는 애들 있잖아. 그치? 듣기 막 3, 4개씩 틀리는 애들.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이걸로 다 쌤이 듣기는 다 맞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등급은 뭐 간소하죠? 1, 2등급, 2등급도 솔직히 내가 왜 껴넣냐면 영어가 등한시된 이유 중에 하나가 8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라는 마인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 서울대 기준으로도 1등급과 2등급의 그 반영 비율 편차 점수가 0.5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2등급만 맞으면 되지라는 생각인데 난 또 영어 선생님인데 어떻게 그러겠니, 그치? 1등급 가시고요, 열심히. 1, 2등급 기준은 단어장 기존에 하시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어법은요, 역시나 문제풀이 위주로만 하시고, 복잡한 문장, 이거 어법도 구문이랑 합쳐놨어. 왜? 스스로 문장 해석했을 때 내가 뻐근했던 것들 있지? 오늘 푼 것도 마찬가지야. 집에 가서 빨간색 형광펜으로, 뭐 핑크색 형광펜으로 다
어려웠던 문장들 표시해놓고 뭐 문장 옮겨 쓰고 이러지 마. 그냥 그 자리에서 해석해. 근데 난 깔끔한 거 원하신다? 뭐 인터넷 가면 뭐 EBS에 다 있으니까 뽑으시던 아무튼 쌤 남는 거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장 연습은 그 자리에서 문제 풀었던 거는 그 자리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상위권 친구들. 오케이? 해석 엉키지만 않게 잘 만들어 주시고, 독해는 뭐 유형을 떠나서 오답률 높은 거, 스스로의 개인 오답률 높은 거, 그래서 자주 틀리는 거, 그런 것들 피드백 위주로 좀 해주시면 되고, 듣기는 문제풀이 교재 한 권 사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세요. 왜냐면 우리 듣기 평가 언제 해? 듣기 공부 언제 해? 이렇게 테스트 볼 때는 한 번씩 들어보잖아. 그치? 평소에 잘 안 듣잖아.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간만 잃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시면, 얘들아, 영어 선생으로서 말하기 참 창피하지만 금방 올려. 창피하다는 이유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수학과학에 치이는 여러분들한테 야, 영어도 해야 돼. 영어가 더 중요해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한테는 영어를 올릴 수 있는, 안 하니까 안 올랐던 것이다. 하면 진짜 변화 금방 보인다. 난 그 말 드리고 싶어요. 진짜. 영어는 특히나. 제일 먼저 눈에 보이게끔 단어부터 좀 제대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는 쌤의 원래 양식대로 문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하고, 뭐 고3 문제 주말에는 복합적으로 이제 유형 정리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문회라고 해서 평가원이랑 교육청 고3 문장들, 고3 주요 문장들만 구문, 해석, 문법 이 3개 쌤이랑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쌤이랑 같이 해보고 바로 또 가야 되지 않겠어? 틀린 문제들 한번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아, 니네 쉬는 시간도 없었구나.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래? 쉬는 시간 없어도 돼요? 아니 뭐 조삼모사인데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으니까, 끝날 수도 있으니까. 많이 힘들어? 좀 쉴래요? 5분만 쉽시다. 그럼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